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에 박주호, 이천수, 이영표, 이동국, 박지성 5명의 축구계 인사들이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김영광도 뼈있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전부터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었는데 안타깝다. 면밀히 검토하고 면담을 통해서 적합한 감독을 찾았어야 했다. 다수결을 통해서 임시 감독을 정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냐?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똑같이 흘러가기에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정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 축구계의 변화, 축구협회의 변화,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선배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선배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 그리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후배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몫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빠져있는 한 명의 아주 축구계의 유명 인사죠. 안정환 씨입니다. 안정환 씨는 묵묵부답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축구팬들이 몰려가서 뭐 하느냐? 지금 여기가 안정환이 운영하는 유튜브입니다. 안정환 19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최근 영상에 댓글이요.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이해는 가지만 방송생활 오래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한마디 해라. 축구계 발전을 위해서 말해라. 목소리를 보태라. 이런 댓글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해는 가지만 이라는 글이 있는데 뭘 이해하느냐. 자, 여기요.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주호에 이어서 박지성까지 입장 표명에 나왔다. 국내 축구에 발을 담근 선배라면 당연한 처사다. 한국 축구를 걱정하는 축구계 선배라면은 어처구니 없는 국대 감독 발표에 대해서 무조건 발언을 해야 되는 분위기. 그런데 안정환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자, 왜냐? 홍명보와 친분이 있다. 그리고 축협으로부터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았다. 이제 한국 축구부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지 마라. 안정환은 그런 자격이 없다. 라는 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홍명보 국대 감독과 절친이라는 안정환 뼈 때리는 댓글 달렸다라는 기사인데요. 안정환과 조원희가 축구로 밥을 벌어먹고 있지만 한국 축구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있다. 안정환은 홍명보의 지인이다. 그래서 동참을 못한다. 안정환은 축구인이 아니라 예능인이다. 예능 대상을 노리는 사람한테 무슨 짓이냐?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안정환 씨를 좋아하고 또 축구계에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후배들의 행동에 동참을 해주길 바라는데 안정환 씨는 아마 끝까지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입장일 거예요. 홍명보 선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안정환 선수의 스타일이 또 뭔가 크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포지셔닝이 되게 애매한 상황일 겁니다. 그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 조금 더 축협이나 홍명보 감독을 조금 더 이해하는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안정환 씨에 대해서 한마디를 요구하는 많은 팬분들의 댓글이 안정환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달리고 있습니다. 쿨한 척 다 하더니 실망이다. 침묵을 지키는 건 개인 선택이지만 해설은 이제 하지 마라. 그냥 파벌 중에 한 사람이다. 실망스럽다. 안정환이 후배 축구인들에게 훈수질하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굉장히 거친 말들도 나오고 있죠. 나중에 국대 감독 가는 거 아니냐. 선배 후배 그렇게 팔아먹더니 현 상황에서 침묵하다니 비겁하다. 예능인 예능 잘 보고 있습니다. 안정환은 지금 열심히 돈 버는 중이잖아. 안정환 씨를 두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정환이 무슨 꼭 말을 해야 되느냐. 의무도 아니지 않느냐.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말을 하는 거고 하기 싫은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거다. 유튜브까지 와서 비꼬냐. 안정환 제일 좋아했는데 아직도 벙어리냐. 이런 댓글들. 앞으로 축구 관련해서 입도 뻥긋하지 마라. 구독도 취소한다. 자, 이런 댓글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미지 나락같다. 강약 약강이다. 친분 축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글들이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가 축구협회 내부를 살펴보겠다. 지금 들고 나섰죠.
문체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보자 했더니 진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 그동안 축협의 자율성을 존중해왔지만 참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보고 칼을 빼들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축협의 독단적 운영 그리고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왜냐면요. 축협이 문체부의 이 간섭이나 어떤 입김을 완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축구협회야말로 정말 독단적이고 자기들만의 섬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그 안을 살펴보거나 어떻게 좀 관리 감독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못했던 겁니다. 안 한 게 아니죠. 문체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축협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여를 해보겠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권한이 없어지고 협회장에게 정권이 넘어와 있던데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는지 맞지 않죠.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협회장을 정확히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 전력강화위원회에 있는데 협회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협회와 비교해보겠다. 그리고 선임 과정에서 이게 맞느냐, 이 절차들 무시했느냐, 절차대로 했느냐, 이런 것도 보겠다. 지금 축구협회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축구팬들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축구협회도요, 이 홍 감독 선임하면서 말이 안 맞아요. 어떻게 말이 안 맞느냐. 홍 감독이 유럽으로 떠났죠? 왜 떠났습니까? 첫 번째, 유럽파 코치 2명 선발하겠다. 그리고 간 김에 유럽파 선수들도 만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축구협회 감독 자리를 맡으면서 축구협회 측에 유럽파 코치 2명 선발하는 거 그게 나의 감독 수락 조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임생 이사는 뭐라고 했느냐. 홍 감독에게 유럽파 코치 2명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지금 내부에서는 국내 감독이 뽑히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의심쩍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홍명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성적이 아주 초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 감독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리그에서는 잘했지만 과연 이게 국제적인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과거에도 실패한 경력이 있는데 또 맡기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코치 2명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홍명보와 함께 호흡을 맞출 코치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축구협회는 우리가 홍 감독에게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홍 감독은 내가 요구했다. 서로 입이 안 맞고 있죠. 협회 측에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가 즉흥적인 답을 하다가 나온 실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렇다니까요, 축구협회. 자, 결국에는 뭡니까? 홍 감독의 얘기가 맞았던 겁니다. 이렇게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축구협회 말을 확 바꿔버리죠. 어쨌거나 문체부는요, 아주 강경합니다, 입장이. 우선 중대한 문제,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라고 하면은 감사로 가겠다. 만약에 감사로 이어진다면은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문체부는요, 2017년에도 KBO에 대한 심판 금전수수 의혹, 사업 입찰 비리 의혹, 검찰 고발과 함께 회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KBO 리그 중단 과정에 대한 감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감사가 이어진다면은 축구협회 최초 사례가 됩니다. 자, 과거의 축협은 어떤 옹벽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그 옹벽을 문체부가 과감하게 부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축구 관계자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있죠. 스포츠윤리센터도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 자, 문체부 조사 앞서서 이렇게 밝혔는데 저번 주에 신고가 접수됐고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다. 조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90일에서 120일 정도 걸리고 특수한 경우 15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반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월드컵 예선전, 3차 예선전도 있겠네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세한 내용은 알릴 수 없지만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기존 절차대로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이요.
문체부,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를 각각 받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좀 속상한 부분 뭐냐면요. 문체부가 아무리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권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고뿐이지 부임 철회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협이 무소불위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도 개입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정이나 쇄신을 요구해도 축협은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12년 장기 집권 정몽규, 한국 축구가 현대가의 식민지인가? 정몽규는 축구협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라는 얘기입니다. 대한축구협회라는 공공재가 과연 고 정정 회장의 아들, 조카가 돌아가면서 30년을 독점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책입니다. 그러면서 정몽준 회장은요, 4번에 걸쳐서 무려 17년 동안 장기 독재를 했고 또 다른 장기 독재로 이어졌다. 정 회장의 사촌동생 정몽규 회장은 2013년에 취임한 이후에 3번에 걸쳐서 12년째 협회를 장악하고 있다. 내년 사선 도전도 기정화되어 있다. 이미 현대가가 27년 독점하고 있는데 30년을 넘기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어떻느냐? 대한축구협회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또한 한국 축구 발전하고 있느냐? 퇴보하고 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가 있죠. 한국 축구가 홈에서 중국에게 1대4로 참패했습니다. 이거 실화? U19에 이어서도 U15도 무너졌다. 아, 진짜 대한민국 축구 미래가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축구협회가 촉발한 한국 축구 위기가 심상치 않다. U23 대표팀이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중국에 잇따라지는 수모를 겪고 있다. 한국 축구의 근간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홈에서 한국 어린 선수들이 중국에 대피한 건 가히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U15 대표팀은 목포에서 열린 중국과의 경기에서 1대4 참패를 당했다. 29분 황정호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에 내리 4골을 헌납하고 와르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한국 축구가 비상입니다. 이 중국에게 그것도 홈에서 지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성적 면에서 좋지 않아요. 만약에 이번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이 안 나오면은 진짜 너무 화가 나죠. 생각만 해도 정말 꿈도 꾸기 싫지만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정말. 맨날 성적 안 좋아가지고 이제서야 뭐 대책 뭐 마련해야겠다. 뭐 어떻게 뭐 해야겠다. 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축구협회에 있는 인물들이 싹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 혁신적인 인물, 그리고 세계 축구관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꾸려져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축구협회 현대가가 스폰 끊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축구협회 자체가 돈도 많은 데다가 정몽규 회장 때문에 현대가 축구의 스폰서인 게 혐오스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댓글이 있느냐. 문제는 현대가가 갖고 있는 K리그 팀이 전북, 울산, 부산이다. 사실상 K리그를 현대가가 정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이 현대가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영향력이 축구계에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축구협회는 현대가와 인연을 끊지 못하느냐. 이 막강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K리그를 장악하고 있고 또 막상 이 고리를 끊자니 뭔가 재정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뭐 각종 대회나 연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폰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협회 독립할 수 없는 건가요? 쇄신은 불가능한 걸까요? 이 와중에 우리나라 축구 각종 대회에서 시그널이 매우 안 좋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출범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축구협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나라만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